유튜브 마케팅 후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누구냐에 대한 질문은요, 목표 고객에 대한 것도 운영 주체에 관한 것, 그리고 포지셔닝에 관한 것을 합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먼저 목표 고객이라는 것은요, 시니어 고객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목표 고객의 특성과 시청 시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양한 시니어라는 것은요, 삶의 경험과 맥락이 다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우리가 이야기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을 겪으신 시니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보릿고개를 겪으신 시니어도 있고 민주화를 겪은 시니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경험과 맥락이 너무나도 다른데 마치 같은 시니어로 이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건강에 있어서도 또 현금 흐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맥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경제력 그리고 건강 자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시니어들의 구체적인 하루하루의 생활 시간 그리고 관심사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마케팅에서 그동안 큰 성과를 보이신 분들을 보면 마포구라는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분 그리고 뭐 제 컨텐츠에서는 60에서 65세가 노른자인 이유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신데 주부 아빠라는 분은요, 영상 몇 개 안 올리고 굉장한 구독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주부 아빠라는 컨텐츠와 함께 처음 초기의 영상이 마포구에 사는 이렇게 함으로써 마포구에 있는 분들이 검색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주부 아빠라는 그런 컨셉 그리고 또 탄탄한 구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다양한 시니어 중에 어떤 시니어를 구체적으로 목표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표 고객의 특성과 시청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신 분들은 이러한 홈페이지 자신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곳에 가보면요. 그 연령 및 성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렴풋이 알겠지만 나의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이렇고 시간대는 어떻구나를 어림잡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공략하면 좋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관심 키워드 같은 것도 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은퇴, 노후 준비, 베이비 부머 뭐 이러한 것들이 제 거에서 관심이 있었던 거고 내 시청자가 시청한 다른 동영상이라는 것도 보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뭐 노후 준비 그리고 행복한 노후의 복병 이런 식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 채널 분석해 보시면 조사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전반의 검색어, 제가 만약에 퇴직이라는 걸 넣으면 어떤 검색어가 있다라고 하고 또 내 시청자의 검색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국어 지원보다는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렇게 조사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유튜브 채널창에서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워딩들을 보면 어떤 것들의 목표 고객의 관심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후 전략에서 두 번째로는 운영 주체에 대한 겁니다. 즉, 첫 번째로는 대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즉, 공영방송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접근법이 유튜브에서 적합한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지난 3년간 돌아보니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럼 저처럼 개인이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접근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면 뭐하니 같은 것을 보시면요. 영상 편집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대자본과 기획력과 또 편집 인력과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돼서 우리들이 TV에서 보는 그 재미난 영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을 몇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 가능할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다큐멘터리를
글로벌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아주 체계적이고 엄청난 비용이 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영방송이 아닌 유튜브에 만약에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가능할지요.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떠한 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대형 기관일수록 뭐 전직의 엄청난 PD 선생님들이나 촬영 프로듀서나 엄청난 장비를 갖춘 분들이 유튜브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의외로 그렇게 한 영상들을 보면 조회수는 그닥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번 하다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시청자는 왜 유튜브를 볼까라는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유튜브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리서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글의 그 모더레이터로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렴풋이 느꼈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일상생활의 소소한 그러한 우리들 누구나 편한 그런 콘텐츠를 아주 세분화해서 나누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즘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다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차별화 관점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 돌이켜 봅니다. 또 3년 전에 제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유튜버들을 구독을 신청하고 최근에 다시 돌아보니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운영을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과 어려운 방식으로 했을 때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즉 촬영 감독이나 편집 선생님들 이런 분들 한두 분만 그 고용을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하고요. 또 장비도 한도 끝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할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수입을 측정할 때 주로 광고 수입, 그리고 물론 뭐 제휴 수익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주 대형 사이트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작은 수입을 가지고 그 팀과 어떤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초기에 굉장한 인기를 끄셨던 분들도 자신의 생계가 있는데 이것만 전념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끝없는 경쟁이 생기고요. 또 자신이 강점으로 가졌던 컨텐츠가 있더라도 이것이 확장 또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구독자가 거의 200만에 달하는 신사임당님인데요. 이분이 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그 핸드폰 가지고 촬영을 했다 하고요. 요즘에도 보더라도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편집 상황이 가편집 정도고요. 아예 자막도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냥 일상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담아서 그대로 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데 어디 집중을 하냐면 정말 그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그러한 게스트를 초청을 한다거나 이런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하나에 뭐 두 명, 세 명이 한 샷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유튜브를 너무 세련되게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답을 주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이 돼야 되는데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0편 정도 됐지만 그 구독자는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제 역량에는 과하게 10,000명 정도 되셨지만 그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능한 것은 저를 누가 다작의 콘텐츠 어, 제공 창작자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다작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항상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관심 있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거리를 수집하고 그것을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종이에다가 스토리보드를 적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기업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PPT의 내용을 적는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NG 없는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편집의 경우에는 저는 프로를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굳이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제대로 시작할 때 시작해서 끝에 엔딩을 한다면은 그대로 업로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 나이가 드신 시니어 분께서는요,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NG가 있더라도 그대로 그냥 업로드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좋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라는 것도 비용으로 치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들의 트렌드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썸네일도요, 볼 수 있는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미리 캠퍼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추를 하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것도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PPT 처음 할 때 그 첫 화면을 잘 만들어 놓거나 또는 유튜브에서 그 화면 중에 추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런 이유는 최대한 자연스러워야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물론 썸네일과 제목이 80에서 90% 콘텐츠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하나의 공정 속에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하나의 콘텐츠를 기획해서 업로드해서 편집까지 끝내서 업로드하는데 2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지만요. 그러면 그만큼 너무 콘텐츠의 그 고민에게 적은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나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 거리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 딴에는 저 스스로 정리를 하고 하나의 컨텐츠를 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적화된 컨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많은 유튜버들이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영상을 보다 보면 꺼림직한 것이, 저도 시도하다 말았는데, 음악을 깐다든지 중간에 배경 음악을 넣는다든지 배경 그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시끄러운 음악, 시니어 저희 고객들의 표현 그대로 하면 시끄러운 음악 때문에 방해가 돼서 당신의 목소리에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그 본질 내용 궁금한 것을 얻고 싶은 것이 목적인데, 그 외에 잘못 생각하는 그 편집이나 이런 것들의 과도함으로 인해서 뭔가 조그만 핸드폰으로 보기에 거기서 많은 것을 담아내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게 유튜브의 쇼츠인데요. 유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잘 아실 텐데, 구글에서 가장 미는 것이 쇼츠입니다. 근데 이 쇼츠를 하려면 다른 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서 15초 내에 그대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가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 노력이 따르지만, 원래 기획 의도는 있는 그대로를 15초 안에 올리는 그런 것으로 편집되지, 기획되지 않았나.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일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획 의도를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구체적인 혜택 제공과 수익 모델이 필요하고요. 유튜버는 뭐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과 차별성을 제시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시간, 신뢰를 통한 어떠한 해자, 뭐 어떤 자신을 경쟁자로부터 막아주는 그러한 경제적 해자라고 하기도 하고 마케팅적 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혜택을 주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시니어 전성시대라는 분은 82만 구독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너무 내용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시니어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대로 콕 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명확한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또 최근에 등장을 했지만 공파TV라는 분도 구독자가 약 5만 명에 달하시는데, 이분은 실제로 시니어들이 궁금해하는 실버타운을 다니시면서 워카이스트 출신이신데요. 그 관점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역량으로 어떤 포지셔닝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제가 아는 디지털 생활제 한 유장유 대표는요, 약 4만 5만 정도 되시는데, 최근에 나온 게더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러한 디지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아주 쉽게 만들어주고 계셔서, 저 같은 초보자들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 세 분들이 저 시니어와 관련된 저 관심사이기 때문에 꼽았는데요. 이분들은
독자들이 원하는 명확한 혜택을 주고 또 그 각각의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공파TV도 보니까 제가 아는 시니어 타운에 가셔서 처음에는 공짜로 하셨는데 지금은 그 업체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실제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광고 협찬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공파TV에서 그 홍보하는 실버타운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디지털 생활 제한 유정호 대표인 경우에는 디지털 제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주고 수익 모델을 찾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은 뭐 하는 분인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한 10군데 있었기 때문에 뭐 명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명함에 지금은 보면 굉장히 창피한데 한 열 몇 개의 직함을 적어 놓은 겁니다.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때 아는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옷을 만드는 일. 6글자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래. 시니어들이 너무 그 설명이 장황하구나. 또 자기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도 초기에는 뭐 한 5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지금은 그냥 저도 많이 정리가 돼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나마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도 복잡하고 큰 개념인데요. 중요한 것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것이 유튜버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민되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당신이 뭔데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뾰족하고 단순하지 못한 것, 이것이 구독자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저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그 상대로 느리고 이런 것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 차별화에 대해서는 선점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선점할지에 대해서 제가 주로 활동하는 웰다잉 분야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유언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변호사 선생님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수익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유언장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됐을 때, 분쟁이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과정에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 뭐 바쁘고 이런 변호사 선생님들이 집중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림에는 이양원 변호사님인데요. 저희 같이 유언장에 대해서 한번 선점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유언장에 대해서 지금 5강을 그 업로드를 한 상태입니다. 이걸 보시려면 5가지 결정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또 10개 정도를 더해서 무려 유언장에 대해서만 15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도요, 제 구독자들 중에 실버타운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실버타운의 최고의 전문가랑 약 27강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품과 의학. 여기에 대해서 약 한 20강 정도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포괄적이고 고객들이 알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탄탄한 정말 믿을 수 있는 컨텐츠 제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할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투자가 과한데 효과가 적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들 겁니다. 수입은 거의 없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큰 조직이라도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이것을 운용하고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기관에서 처음에는 4~5명이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어떤 PD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편집도 해야 되고 많이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겠다라는 경험을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시는 분들도 최소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말하는 저에 대해서 저 친구는 뭐 내용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뭐 아쉬운 점도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저 친구는 한 3년 정도를 저거를 하고 항상 저거를 연구한다고 하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좀 많이 아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러한 시간이 주는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물론 유튜브 외에도 다 20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서로 이걸 안 했다 하더라도 검색된 사람, 그리고 검색된 사람 중에서 어떠한 해자, 경제적인 해자, 마케팅 해자를 갖는 그러한 기반은 바로 시간, 그 속에 쌓은 신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니어들 고객들이 시간, 공간, 동선 속에서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시간을 어떻게 점유했느냐, 그런 힘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신뢰 콘텐츠 기반의 어떠한 커머스를 연결한다고 한다면 제가 선생님 이 중에 생각하는 시니어 뭐 용품이나 어떤 아이템 중에 최소한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고요. 이 중에 객관적인 장점과 단점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시니어들께서는 그래, 그 정도에 대한 상식적인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신뢰까지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뢰 컨텐츠 기반의 커머스 연결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한 3년 정도 하니까요. 시니어라는 키워드를 하면 제가 뭐 탑에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러나 조금 더 제가 스코프를 좁힌, 뭐 그 누구도 검색하지 않겠죠. 아직까지는. 그 검색어인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라면은 맨 앞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마케팅에 있어서 누구에 대한 전략은 먼저 나의 정체성 그리고 차별화에 적합한 목표 고객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주체로서 시간 점유에 따른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나아가서 검색 포지셔닝을 통한 컨텐츠 기반의 커머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유튜브 마케팅의 후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